키우면서 진행하는 사진을 말한다 5번째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전시하시는 안병남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병남 작가님, 저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예. 네, 소리 잘 나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냥 제가 현직 교사라 학교에서 근무하다 속이 안 풀리면 사진 갖고 놀고 그러다 이렇게 진짜 성욱 씨 오랜만에 만났네요. 수 있게 셀프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할 게 안면남입니다. 이름은 안면남입니다. 저는 사진한 지 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1년째 그 정도 됐습니다. 그간에 우연찮게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현직 교사이라 11년 전쯤 여름방학 때 집에 있다가 느닷없이 그냥 카메라를 사고 싶어서 나가서 구입해서 그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혼자 하다 안 되니까 제가 일루에서도 김홍희 선생님한테도 처음 사진 수업이라는 걸 들었었고, 끝나고 나서 또 저와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최강원 선생님 만나서 또 한 7, 8년 공부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김홍희 선생님 1루 예.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최강호 선생님과 활동을 하셨고요. 처음에 사진 카메라를 사신 게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사전 정보라든가 그런 게 있으셨나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그 전에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를 썼었고 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만의 거를 뭘 토해내려고 한 도구가 시였고 그것도 한 10년 했는데 이건 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한문학이고 중문학이 나오니까 서예도 좀 하다가 때려치우고 답답해서 내 속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이미지로 나를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그때 하이마트 가서 카메라 정보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샀죠.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그때부터 진짜 아마 열정은 그때가 가장 최고였던 것 같아요. 각종 이 서울 시내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만큼은 제가 열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아침 6시 일어나서 하루 종일 8시간 9시간 걸어다니면서 집에 들어가고 지쳐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제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니까 저 혼자 하는 사진이라는 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배워야겠다 해서 김홍희 선생님 찾아갔고 그랬었죠. 사진이라는 기본은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김홍희 선생님 1호에서는 선생님이 속에 있는 걸 드러내게 아주 진짜 가혹할 정도로 진짜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사진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퀀스를 잡는 데는 그때 그런 걸 사진 일기 시기에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는 그때 진짜 그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저한테는 밑바탕인 것 같습니다. 사진 집단 1호가 사진이 굉장히 좀 강하고 스타일이 아주 독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홍희 선생님이 아주 가혹할 정도의 어떤 트레이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속을 다 뒤집어 해접어서 자기 걸 이렇게 끌어내게 하시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물론 제가 사진을 하기 시작한 게 그러자고 한 거였기 때문에 내 속을 그냥 밖으로 토해내고 싶어서 한 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열정을 이끌어내고 그걸 표출하게 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김홍희 선생님이. 그다음에 이제 최강호 선생님하고 또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1호 수업 끝내고 나서 좀 방황을 많이 했죠. 우리 친구들도 지금 그때 제가 16기인데 그 친구들도 많이 이제 6개월 동안 소진을 다 해버린 것 같아요. 에너지를 6개월 동안 다. 졸업 작품전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다들 이제 많이 방황을 하더라고요. 저도 또한 방황을 한 1년간 방황을 하다가 이거 또 뭔가를 좀 잡아야겠다 싶어서 평상시 제가 최강호 선생님은 뵙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진이나 이런 철학 살아가는 방식 이런 그런 게 좋아했던 분이라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나서는 걸 참 못해서 나서기 참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뭐였지? 그때 우리 그때 걸으면서 하는 사진으로 생활하기라는 사진으로 생활하기. 있었죠. 이제 거기
은근슬쩍 은근슬쩍 끼어들으셨죠. 껴들었죠. 그때. 예. 이렇게 껴들어서 이제 최양호 선생님하고 이제 알게 되고 제가 이제 최양호 선생님도 원래 또 무뚝뚝한 분이라 처음 보면 제가 또 사람을 접하는데 그 겁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녹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시 활동은 어떠셨는지? 1호 하면서 그때 뭐 단체전은 꽤 했죠. 그리고 또 뭐 사진으로 생활하기 하면서 뭐 매번 또 뭐 단체전 많이 했고 그다음 개인전은 한 번 했고. 저번에 그럼 예. 전에 한 개인전이 지금 몇 회째이시죠? 요번에 하면 두 번째예요 개인전은 제가. 그럼 첫 번째 개인전이 어떤 주제였나요? 그땐 제가 첫 번째 사진집 테마가 사진집을 같이 내신. 그때 그걸로 했는데 예. 뭐 제가 시리즈가 계속 그래요. 이게 파슬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화석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때는 화석을 보고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예, 영원한 현재. 그 화석을 보고 그냥 영원한 현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집을 했었는데 그거 갖고 뭐 추려서 했었죠. 그 저기 막 최양호 선생님 계신 거 평창에 그 폐교 거기서 거기서. 했고 그다음에 그거 다시 갖고 와서 육아원에서도 했고. 근데 그걸 한 번이나 쳐야죠. 똑같은 걸로 했으니까. 그렇죠. 예. 예. 보통 보면은 뭐 전시를 어디서 한번 했고 또 그다음 똑같은 거 옮겨서 또 했는데 개인전 2회 뭐 이런 식으로 올리신 분들이 가끔가다 있으세요. 똑같은 거 갖고 예.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한 번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예, 저도 그걸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그 얌체 같다고 해야 되나요? 같은 그림을 같은 사진을 예. 두 번 세 번 올려놓고 전시를 해놓고 맞아. 뭐 전시 예, 2회 3회 이렇게 올리는 거는 좀 비겁한 행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뭐 경력을 뭐 따서 뭐 쌓아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뭐 저는 뭐 그거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예, 맞습니다. 자, 이번 전시가 화석 내 마음의 지도예요. 예. 내 마음의 지도, Fossil the Map of My Heart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는데 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작업 노트에 보면 내 푸념이고 내 푸닥거리이다. 예. 그러니까 이 화석 작업을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최강호 선생님하고 하면서 이제 셀프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워낙 또 그쪽이니까 셀프를 해서 또 김홍현 선생님하고 또 다른 나를 표출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 셀프를 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죠. 셀프 누드. 뭐 셀프라고 하고 누드는 아니고. 아니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셀프 누드. 예. 그러니까 나를 이제 드러내는 예. 그걸 이제 작업을 하면서 좀 과감하게 저를 이제 나를 벗어야 된다고 생각할까? 뭐 몸을 벗는 게 아니라 그런 작업을 셀프 작업을 했었어. 좀 그때는 보면 그때 사진전 보고 사람들이 다 저하고 다른 지인들도 그 전시를 보면서 안명남이 저런 면이 있었나 저 놀래고 갔던 어떻게 보면 저를 혐오스럽게 보던 분들도 계셨는데 뭐 거기 몸에 아니, 솔직히 그 안병란 선생님의 그 벗은 모습을 상상하니까 더러운 느낌이에요.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제가 생각해도 좀 그때는 제가 속에 있는 그 참 부정적인 면들을 확 드러내버리는 그런 거여서 그건 사진집에 첫 번째 사진에 좀 양도 많아서 그 부분은 제가 뺐어요. 좀 양이 많아서 좀 줄여달라고 했을 때 그 파트를 아예 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따로 나중에 좀 작업을 더 그것만 갖고 사진집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그걸 뺐었는데 하여튼 그 셀프를 하면서 또 많이 깨졌죠. 많이 깨지고 제 스스로 많이 깨지고 또 최양호 선생님이 또 많이 또 저 스스로 달걀을 깨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다음에 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제가 비셔터 예. 비셔터를 좀 쓰게 됐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그냥 흘러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셔터를 하면서 느낀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얘네가 쌓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얘네가 차곡차곡 하나씩 쌓인다는 느낌이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중 노출을 좀 했어요. 다중 노출을 하면서 우연찮게 평창 최양호 선생님 작업실에서 그 부산서 갖고 오신 화석이 많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공사장에서 막 해서 버리는 거를 그냥 주워 오셨다고 했는데 그 화석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겹쳐져서 나도 내 세월도 계속 포개지면 저 화석처럼 뭐가 드러날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화석 작업을 하게 됐죠. 이 시리즈를 계속 포개고 저도 지금 작품이라고 말할 것 같은 제 결과물을 보면 몇 장의 사진이 겹쳐져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결과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러면서 좀 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진 예. 한 장 한 장이 겹쳐지는 것이 시간이 쌓여가는 것의 표현이고 예. 한 장 한 장이 또 화석이라고 말할 수 예. 있겠고. 그러면서 거기에 예. 뭐가 드러날까? 포개고 그 레이어를 계속 포개고 하는데 제가 사진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뭐 이게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하는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겹치는 거예요. 아니 몰라서 못하신 거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과연 그러면서 이제 뭐가 과연 나중에 드러날까? 그게 내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 혼자 작업이죠 뭐 그러면서 노는 건데 그다가 이제 한 장 한 장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셀프를 약간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셀프가 이제 그 작업을 하시면서 나를 벗는다라는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셀프 작업을 해봤고 누드라는 어떤 도구로서 나를 스스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어떤 셀프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굳이 누드라는 셀프라는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어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안병란 선생님의 화석 이 시리즈가 작업 과정에서 어떤 시간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바라보시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조심스럽게 한번 맞습니다. 해봅니다. 예. 예. 그리고 내 마음의 부제가 내 마음의 지도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 과연 뭐가 드러날 텐데 뭐 거기서도 이게 어떤 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물에 그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 화석을 포개고 제가 이미지를 계속 뭐 제 사진 찍었던 것들을 다 포개고 하면서 내가 의도치 않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어느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게 나의 뭐 욕망일 수도 있고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남한테 보이지도 못하는 나도 내 스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게 욕망이든 희망이든 뭐 실패든 슬픔이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내 마음이 아닐까.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구나라고. 아까 제가 뭐 작가 노트라고 한 것이 뭐죠? 푸닥거리, 나를 위한 푸닥거리. 그러면서 아 내가 이랬었구나. 그러면서 나를 보듬는 것, 또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부제를 지어봤습니다. 제가 보통은 요 질문을 인터뷰 말미에 하는데 오늘은 좀 서두에 좀 하게 되네요. 보통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의 지도라는 부제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지도라는 것을 펼칠 때는 어떤 목표점을 정해놓고 지도를 펼친 다음에 그걸 찾잖아요. 보통은.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감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찾아가는. 명확하게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도를 펼치기 이전에 내 감정을 먼저 알아야 지도에서 찾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이 전시를 통해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다가 명확하게 작가 노트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몰라요.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라 아직은 뭐 저도 모르죠. 선생님, 악수 한번.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예.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 변명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변명을 대시면서 그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시는데 선생님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신감이라기보다 나도 아직 모르겠어. 내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지금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 그때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이미지들이 저는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놀다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미지. 그래서 가끔은 그 들여다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죠. 또 제가 이 마음의 궤적을 저도 짚어가 보는 거죠. 보통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시를 올릴 때 아주 뭐 이렇게 완벽한 뭔가를 올리려고 하는 어떤 그 집착,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전시라는 거는 현재 지금까지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솔직함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안병란 선생님은 너무 멋져 보이십니다. 네. 아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칭찬 안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서홍 씨한테 이런 칭찬도 듣고. 안병란 선생님의 작품이 또 지금 인터뷰 내용이 충분히 이 전시장에 걸었을 때 충분히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러움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한번 펼쳐보자라고 해서 저도 이제 했습니다. 자, 안병란 선생님은 되게 내성적이고 정적인 기질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어려서부터 내 안에 뜨거운 갇혀 있는 뜨거운 열을 토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외유 내강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은 그런 걸 모르겠고 내유 내유인가요? 내유 외유 뭐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아니 이런 질문을 드리는 속에 분명히 뭔가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건 저도 모르겠고 하여튼 뭔가가 있는데 예. 이거를 토해내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냥 지나치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뭔가 이게 속에 있는 걸 토해내야만 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내 개인 사정상의 뭐 사고 방식이든 뭐든지 하여튼 토해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토해내지 않으면 답답함, 무진장 답답하고 아니 혹시 뭐 이렇게 신내림 같은 거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박수무당 이렇게 뭐 신내림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위한 푸닥거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들은 질문이 뭐냐면 속에 뜨거운 예. 에너지가 뭔가 있는데 이 전시가 나를 위한 푸닥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푸닥거리라고 하면 친구하고 술 한번 먹고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런 걸 뭐 나중에 친구 놈하고 뭐 푸닥거리 한번 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푸닥거리라고 표현하신 게 속에 있는 나와 그 뜨거운 그 녀석과 뭔가 한판 벌이지 않으셨나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푸닥거리를 하면 뭔가 해소가 되잖아요. 예. 그거를 위한 자체 내 스스로를 풀기 위한 저는 이게 결과물보다 그 하는 과정, 작업하는 과정이 저를 치료하는 자가 치료하는 푸닥거리라고 일명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예. 그럼 푸닥거리 후엔 또 뭐가 남을까요? 글쎄요. 그럼 또 다른 게 또 나오면 또 하겠죠? 근데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게 있으면 또 뭐 그거를 위해서 또 뭐 지랄질을 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친구들끼리 푸닥거리를 하면 그 다음에 우정이 쌓이던가 아니면은 멀어지던가. 또 멀어지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푸닥거리까지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이 뭐가 있을까가 궁금해서 드린 질문. 그건 제가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내 마음을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계속 나는 그 작업을 할 테니까 끝나지 않는 행위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 그거를 위해서 뭐 시도 시작부터 해봤고 뭐 서해 북구시에 매진도 해봤고 했는데 그나마 이 사진이라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제가 어디 명함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진 경력도 아닌데 아마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일단. 근데 돈이? 그 전시하려면 돈이 들어가지만 그렇죠. 그 하는 과정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서 풀 수 없는 나 혼자만의 걸 풀고 있지 않을까 사진으로. 뭐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잠깐 뭐 포토그램도 지금 맛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다시 넘어.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걸 겹치게 하다 보니까 포토그램도 자꾸 겹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강호 선생님께 그런 받은 영향도 있을 것이고 김홍희 선생님께 받은 영향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진 집단 1호 출신들에게 항상 던지는 공통 질문이 있어요. 사진 집단 1호는 그 스타일이 확실히 있고 강하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근데 뭔 얘기인지 알아요. 개인의 단체전을 할 때 개인의 이름표를 붙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누구 사진이라는 걸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집단의 스타일은 있을 때 개인의 스타일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숙제이고 딜레마일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짚고 넘어가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제가 괜히 이루에 저가 뭐 교류가 지금은 없지만 괜히 지금 열심히 작업들도 하고 공부들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괜히 제가 그거는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근데 그거 과정이겠죠. 그거 벗어나면 또 개인 작업들 하면 또 이렇게 서진웅 씨처럼 또 나중에 모지웅 씨도 여기서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16기인데 16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먹히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잘 안 먹히니까 우리 때 전시가 가장 펼쳐놨을 때 저희가 동덕 갤러리에서 했었는데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른 거예요. 저희 기수만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힘들으셨다고 그런 날 얻어듣긴 했었는데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좀 쉽게 괜히 섣불리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 예. 열심히들 작업들 하고 굉장히 당연히 열심히 작업들을 하고 하시니까 뭐 근데 그건 당연히 존중하고 알죠. 개인 개인별 예. 하면서 저 모르겠어요. 사진 이제 일일 사진을 제가 거의 지금 접해보질 않아서 제가 섣불리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컷. 예, 작업 노트에 이런 걸 쓰셨어요. 나를 해명하고 나를 위로하고 다독이고 나를 가꾼다. 또한 나를 감동시킨다. 이 모든가 다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저요. 위로하고 다독이면은 그 이전에 어떤 상처랄까 어떤 다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위로하고 다독이고 나를 스스로 감동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기 합리화도 시키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게 있어서 나를 위로 그뭐 예.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뭐 상처라든가 나름의 나만이 알고 있는 상처 또는 남에게 내가 줬을지도 모르는 상처 그거를 그 사람을 만나서 또는 그 시간으로 되돌려서 위로할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작업을 하면서 내 스스로 저를 다독이는 거죠. 뭐 그건 뭐 저도 50년을 좀 넘게 살았으니까 그 안에 뭐 애환이 없겠어요? 많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작업 과정을 통해서 위로가 많이 되시던가요? 네. 저는 결과물 이렇게 내거는 것보다 그 과정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가 하면서 그때 마음이 추스러지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제가 또 선택할 때는 뭐 책을 편집한다든가 전시 셀렉할 때 그런 것들이 건져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정이 있었던 나에게 그런 감정을 남들이 볼 때는 뭐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뭐 나조차고 하는 거잖아요. 뭐 전시도 사진 작업도 그런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어떤 꼬맹이가 또 지금 중학교 교사이시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의 이제 전시장에 올 거잖아요. 데리고 오실 거죠. 근데 학생들이 딱 이렇게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 이거 합성이네. 예. 뭐 그럴 때는 어떻게 아이들을 아니 설득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예. 이 사진이 아닌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제가 화간 줄 알아요. 오. 페이스북을 보고 예. 선생님, 제가 전공이 한문이잖아요. 예를 예, 예. 중국어도 기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화가예요? 그림 그려요? 라고 제 사진을 보고 지인들도 전시에 오면 이 사진 아니잖아 그렇게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만약에 제가 이거 이렇게 레이어를 걸어서 이렇게 겹친 거다. 뭐 애들이 합성이잖아. 뭐 합성이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야. 여기서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지. 뭐 기법의 문제야. 뭐 그거. 뭐 합성이라고 해서 뭐 저속한 거고 뭐 저기 쨍한 뭐 스트레스 사진이야 뭐 사진이고 뭐 저는 그거 경계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사진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스트레이트 사진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요 표현 기법 자체가 스트레이트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병남만의 어떤 새로운 방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기법은 뭐 제가 뭐 일부러 이걸 선택해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뭐 기존에 어쩌다 보니까 이게 된 거니까 음, 처음부터 의도해서 이거 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테크닉적인 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사진 찍을 때도 지금은 그냥 프로그램 모드로 그냥 찍는 사람이라 아니면 지금은 제가 그 피셔터 찍을 때 한창 제가 그 마크 뭐지? 투? 투. 캐논 마크 2인가? 예. 네.
그 무겁잖아요 나름. 예. 제가 또 삐쩍 말랐잖아요. 이거 들고 셀프로 찍다가 여기 나갔거든요 지금. 그 오디 마크 투로 이렇게 셀프 이렇게 찍다가 지금 이게 병신이에요. 아니 교사가 지금 병신이라는 고급진 단어를 쓰시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걸 마크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제 작업은 뭐 굳이 뭐 화질이 좋아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또 요즘 그 제가 노트 4를 쓰는데 예. 진짜 좋잖아요 핸드폰이. 저도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놀고 다닙니다. 아니 그 삼각대의 문화적 혜택을 받으실 생각은 못 하셨나요?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들고 찍으셨는지? 왜냐면 그때 삼각대를 논다는 건 내가 뭔가가 규격화해야 돼야 되지 않나? 거기 앞에서는 내가 어느 때 아무 때나 내가 자유롭게 예. 이렇게 찍기 위해서 이제 팔각대를 썼죠. 팔각대 말하고 우리가 팔로 삼각대 역할을 하게 했죠. 자 이것이 내 인생에서 찾은 세 번째 푸닥거리라고 하셨어요. 예. 세 번째 푸닥거리. 이게 세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첫 두 번째는 번째는 시, 시. 두 번째는 서예,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을 이제 제가 선택한 거죠. 그러면은 나를 위한 푸닥거리가 현재로서는 꽤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고 이제 끝을 맺으셨어요. 예. 이렇게 끝을 맺으셨고 앞으로 이제 많은 푸닥거리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중간 중간에 이건 의도치 않은 저도 이거 화석을 하게 된 것도 의도치 않게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제가 포토그램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강 선생님한테 뭐 포토그램을 제가 지금 2번밖에 수업을 안 받았지만 이제 선생님한테 포토그램을 지금 계속 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 아니 왜요? 선생님이 좀 많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평창을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여튼 제가 지금 집을 옮기면서 집사람이 나가 돌아다니지 말라고 조그만 방에 작은 방에 암실을? 베란다에 예. 암실막을 쳐줘서 예. 포토그램은 그런 거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제가 푸닥거리 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해라. 예. 바람피다 걸리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암실을 갖고 싶어 했었으니까 집 옮기면서 그걸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 암막 커튼만 치면 되니까. 근데 맨날 저보고 팔리는 사진을 하라는데 저는 뭐 팔기 위해서 사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사진 제대로 못 팔고 있어요 지금. 뭐 이쁜 사진 하는데 뭐 제가 뭐 그거 하려면 굳이 이 푸닥거리를 하는 이 작업을 하겠어요? 근데 난 내조차고 하는 건데 이쁜 사진을 찍어야 팔리지 않겠냐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당신이 찍어.